자, 반갑습니다. 자, 제1회 이제 모의고사 이제 해설합니다. 잠시 이제 모의고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실전 대비 이제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라는 것은 본고사를 대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틀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안 틀린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려고 해서 모의고사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 1회 모의고사 쓸 때 과목마다 내가 민법 몇 점, 개론 몇 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1회 점수 몇 점, 그죠? 2회 몇 점에서 흐름을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예비 대비니까 너무 뭐 점수에 대해서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모의고사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한 20회 수준 됩니다. 20회 뭐 본고사 수준 됩니다. 25회보다는 조금 쉽고요. 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쉬운 편은 아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풀이하겠습니다. 풀이합니다. 주로 이제 뭐 옳은 것은 우리가 정답지하고 해설지가 있으니까 틀린 것을 위주로 해서 왜 틀리느냐, 이 문장이 왜 틀리느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시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리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중개라 함은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서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용어 정리 중에서 중개하고 중개업이 나옵니다. 중개하고 자, 차이점요. 자,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가 들어야 됩니다. 보수가 됩니다. 근데 중개는 보수란 말을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중개는 전혀 뭐와 관계없다? 보수와 관계없어요. 보수와 관계없습니다. 중개업은 보수를 요건을 하고, 중개업은 세 박자를 했죠? 보수를 요건하고, 중개는 보수와는 관계없습니다. 보수는. 그래서 보수가 틀린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자, 틀렸죠? 자격 취득한 자. 자, 자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격증을 어디에 해놨다 했죠? 장롱에 해놨다 했어요. 장롱에.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개업공인사라면 자, 다른 사람부터 가로를 쳐보세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자다. 업. 뭐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까? 중개업에 대한 정리죠. 자, 우리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개업만 있습니까? 아니죠. 무등록도 있잖아요. 무슨 거 있죠? 그러면 개업의 용어 정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뭐죠? 개설 등록한 자. 항상 개업은 뭐가 들어야 된다? 등록이란 말을 합니다. 등록.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소속 공개사라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과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한다.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 갑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 업무를 보호하는 자이다. 틀렸죠? 우리 보조원은 항상 무슨 업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다. 그래서 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어요.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용어 정리는 다시 우리 2조에 있는 용어 정리 잘 보시고요. 자, 2번 갑니다. 문제 2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로 판례입니다. 자, 정답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1번. 저당권도 뭐가 되죠? 중개대상 권리다. 중개대상 권리다. 그 체크해야 되고요. 2번도 맞는 판례죠. 큰 설득이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도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맞습니다. 4번 봅시다. 4번이 틀린 답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중개를 하고 수수료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을 하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틀렸죠? 무슨 성이 없습니까?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하고 수수료 받았습니다. 이런 중개를 무슨 중개를 했죠? 사중개입니다. 사중개일지는 몰라도 뭐는 아니다? 중개업은 아니다. 즉 무등록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은 쌍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또 포함된다. 쌍방 중개뿐만 아니라 무슨 중개? 일방 중개도 포함된다. 됐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뭐죠? 임목입니다. 임목은 흔히 말하죠. 등기된 나무를 했죠.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임목 등록 업무에 등록된 것을 한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전에 나무를 뭐라 했죠? 수목. 등기된 나무를 뭐다? 임목.
임목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나무에 한해서만 말 수 있다. 임목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등기된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뭐가 되죠?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됐습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친다. 이거 기출문제로 했죠? 자주 나옵니다. 자주 미친다. 자, 4번 보세요.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뭐고요? 자, 5번 임목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자는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된다. 조심이 됩니다. 자, 등기된 나무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격차가 되는데 저당권 설정할 때만 뭘 가입합니까?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처분할 때는 보험 가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쭉 맞습니다. 1, 2, 3, 4 맞는데 5번 보세요. 자, 우리 응시제한자는 두 사람 있죠? 자,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된 자는 무효 처리가 되고 무효 처분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그래서 자격 취소는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응시제한입니다. 자, 5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자는 결격 사유. 그러면 결격이라는 뜻은 항상 지문을 읽거든요. 결격 사유 놓을 때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이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종사 못하는 자죠. 종사나 등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하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닌 자는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결격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항상 이는 잘 봐야 됩니다. 결격. 자, 그러면 지금은요,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아무 상관없죠?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자, 6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자라서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업무 정지 중에는 업무 정지 예를 들어 6개월 받았다 합시다. 6개월 중에는 언제든지 폐업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업무 정지가 소멸됩니까? 그대로 진행됩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입니다. 결격. 폐업은 가능합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습니다. 1년 경과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뭐만 되면?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경과기간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에 금고 이상 행을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란 말 놓으면 무조건 뭐다? 적격입니다. 적격. 그래서 우리 유예는 세 가지가 되어 있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중에서 결격은 뭐만 있다? 집행유예만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되는 자. 항상 벌금은 얼마?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자, 적격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갑니다. 6번.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즉 신규 등록은 몇 종류? 2종류입니다. 자, 2번도 맞죠? 등록은 기속적인 행위라서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 기속성 맞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된다.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휴업 중에는 폐업하고 등록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봅니다. 등록 관청은 등록 신청 받는부터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자, 우리 등록 신청하고 7일이라는 기간은 언제까지 7일입니까? 통지까지가 7일이에요. 통지까지 7일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음으로써 개업이 된 거예요. 통지입니다. 통지를 받은 기업은 보정 설정하고 뭘 합니까? 등록증 교부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교부까지는 알 수 없어. 몰라가 정답이에요. 통지까지 7일. 자, 7번 갑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무슨 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 항상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특수법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수법인.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농협과 자산관리공사. 대표 선수는 공인중개사법상 특례가 2가지가 있어요. 공통특례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특례. 첫째가 좀 전에 했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 더 뭐 있죠? 등록 기준 정해야 된다. 항상 이 기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공통특례입니다. 물론 농협은 특례가 더 있죠. 보증 1,000만 원 등록 안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특례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1번. 그러니까 나머지 2, 3, 4, 5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지 봅시다. 자, 이번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한. 포함 대신 제외입니다. 자, 3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합니까? 주사무소.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납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뭘 내죠? 수수료인데 이때 수수료는 어느 수수료?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조례. 분신이잖아요. 주사무소 무슨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지만 실무교육 받을 의무 없다. 틀렸죠? 책임자도 뭘 받습니까? 실무교육 받습니다. 자, 8번 공인중개사 합법상 기업의 겸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뭘 느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뭘 느꼈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순서대로 문제를 냈다는 거. 무슨 말이죠? 배운 순서대로 냈다는 거. 그 다음에 옳은 것이 많습니까? 틀린 것이 많습니까? 틀린 것이 많죠? 그래서 쉽게 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문제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냅니까? 혼합해서 내거나 1번 실무, 2번 법령 내거나 또는 옳은 것을 내거나 또는 박스를 한 거 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이죠? 박스. 그래서 이번에는 살살 낸 거예요. 살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됩니다. 자, 8번 갑시다.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기업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의무를 겸업할 수 있다. 겸업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 2번 모든 기업공인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안 되죠? 부칙. 2번이 틀렸습니다. 부칙은 부칙 조항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컨설팅 업무 중개법인의 업무에 속한다. 맞고요. 자, 공인중개사 기업공인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그럼 5번에 법인 기업이 겸업 위반했습니다.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8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인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인사 행위를 본다. 자, 맞고요. 자, 2번 기업공인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할 때 먼저 무슨 교육부터 받아야 됩니까? 직무교육 받습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누가 받죠? 소속이 받고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맞고요.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중개보존의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중개보존한테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업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요. 중개보존이 중개업무와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기업공인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받았습니다. 뭐는 아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정리됐고요. 자, 10번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죠? 기업과 소속은 맞고요. 2번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 맞습니다. 3번은 개인입니다. 개인 7mm, 30mm 맞습니다. 자, 특히 이제 4번 보세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누가 보증합니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해요. 자, 그다음에 5번이 이제 5번도 맞죠? 인장 변경은 7일 맞습니다. 자, 11번. 무슨 냄새가 나죠? 서비스 냄새가 팍팍 나죠? 자, 기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할 것으로 다 틀린 것은 뭘 묻는 문제죠? 등수보자. 1번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은 뭐다? 게시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틀리면 문제가 있죠?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공인사의 휴폐업에 관한 신고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기업공인사는 대통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몇 월? 6월 초가요. 휴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자, 3번 법인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그래서 아까 분사무소는 원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에 따라가는데 별도로 하는 게 두 가지라 했죠. 휴폐업 신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분사무소별로 하는 겁니다. 분사무소.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요. 개업공인사가 사망했을 때 개업공인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5번 보세요. 휴업 신고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재개 신고해야 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사전 신고해야 돼요. 사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자, 13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기업공인사 A는 매도인 B와 4개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괜찮아요. 원칙은 매도이지만 3월이지만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죠. B의 요청에 따라 중개대 상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겠다. 괜찮습니다. 자, 기업공인사 C는 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계약서는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업 수수료 기재하였다. 중위가 수준 높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업공인사 E에게 3월 업무 정지하였다. 괜찮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보존하지 않을 때는 원칙 얼마? 3월 업무 정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기업이 전속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몇 년? 3년 보관합니다. 자, 근데 5번이 틀렸죠? 자, 기업공인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 예정금액과 공시지가는 필수적 계상이다. 그게 틀렸죠?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정보 공개 중에서 공시지가는 매매는 무슨 상이다? 필수 공개상이다. 그러나 임대차는 뭐랬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 임대차는 필수 공개상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필수상입니다. 자, 14번.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총수 500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보처리사 1명 맞는데요. 자, 3번 봅시다. 법인기업공인사도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틀렸죠? 무슨 위반? 겸업 위반이다. 겸업. 법인 6가지 업무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없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기업공인사는 거래 중개대 상물이 거래 완성됐을 때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때 통보는 누가 합니까? 매도. 통보 안 하면요. 업무정지 3월. 그 다음에 4번. 운영규정, 5번요.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위반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과 뭐다? 지정 취소. 자, 15, 16번은 부동산 신고 문제 두 문제를 냈습니다. 자, 1번 지문 맞습니다. 시군 맞고. 자, 우리가 항상 이 전국적인 일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장. 그래서 체계의 구축 운영이라면 누구다? 국장. 2번이 틀렸습니다. 국장. 체계의 구축 국장입니다. 시도의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면 맞습니다. 자, 16번 보세요.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없죠? 연계. 이렇게 소신을 가지세요. 설마 하나 없냐? 설마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다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옳습니까? 이러면 할 말 없죠. 왜 틀렸습니까? 이러면 설명할 게 있는데 또 옳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옳기 때문에 옳습니다. 자,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특히 미음만 보세요. 부동산 신고는 반드시 신고 의무자가 필요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럼 즉 무슨 안 되죠? 전자문서는 안 된다. 왜요? 서류 첨부하기 때문에.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자필성미 등 위임장 첨부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협회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오늘 했죠? 협회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총회 의결은 무슨 상? 보고상. 그 다음에 4번은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야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요.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자 종료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해법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만약에 5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500만 원. 500만 원. 자, 18번 문제. 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자, 옳은 것은 됐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입업기업공인사. 지금 이 입업기업공인사는 뭘 했습니까? 직접 거래했죠? 무슨 행위? 금지행위 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금지행위도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허양입니다. 무허양. 무등록기업공인사. 허위 포장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된 자. 그래서 금지행위 등은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금지행위는 포상금 대상 아닙니다. 자, 2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관에 신고 고발한 모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아니죠. 신고 고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뭘 해야 되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하나에 지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에 하나 지급한다. 다음 주에 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장한다. 아니죠.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0. 50%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내.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 지급한다. 뭐가 틀렸죠? 포상금 지급은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 조회를 하고 결정인 날부터 1월 이내 지급합니다. 결정일입니다. 자, 정답은 5번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서 2건 이상 신고 고발이 접수될 때 이 신고를 뭐라 하죠? 복수신고일 때. 복수신고일 때는 최초의 신고권. 그래서 복수와 항상 공동신고 구분합니다. 2인 이상이 신고했다. 2건 이상이 신고했다. 구분해야 되죠? 2인은 공동신고. 2건은 뭐다? 복수신고. 2인은 뭐죠? 균등배분한다. 이거는 누구다? 최초의 신고권. 항상 구분하세요. 포상금. 자, 5번 정답이고요. 자, 19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지자체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뭘 묻는 문제죠? 장, 자재, 등신, 등재, 분신, 분재. 1번은 뭐죠? 자응. 자, 무슨 조례? 시도 조례. 2번은 뭐죠? 등신, 시군구 조례. 3번은 뭐죠? 지신. 이런 거 없죠? 3번 정답. 지신. 4번은 뭐죠? 자재. 5번은 뭐죠? 등재. 등재. 자, 20번.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 것을 모두 옳게 작성해진 것은. 자, 쭉 갑시다. 매매를 업을 자 몇 년? 1년 1천만 원.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 1천만 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 2천만 원.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고 중개비 됐습니다. 무등록이죠? 3년 2천만 원. 등록증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습니다. 1년 1천만 원. 자, 정답은 4번 정답. 디거리얼요. 자, 21번 갑니다. 21번. 공인개업공인사가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뭘 묻는 문제죠? 성명소연입니다. 자, 1번은 뭐죠? 명. 2번은 소. 3번은 연. 4번은 성인데 등록번호는 아니죠? 5번 정답. 5번 정답. 자, 22번요. 개설 등록과 매수신청 대리 등록 규칙 및 예규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는 자,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항상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만 해당됩니다. 개업.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의하고 매수신청 대리는 관할 지방법원장에 하의한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는다. 마침 오늘 했는 거네요. 손해배상 책임을 이한 보정은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틀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정은 아까 언제 했죠? 업무 개시전. 업무 개시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정은 등록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 신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매수 신청에서는 언제 하죠? 등록 신청 전. 4번이 틀렸습니다. 시기가 틀립니다.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다릅니다. 매수 신청은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3년, 유죄 판결 2년,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하고요. 4번 정답입니다. 4번.
자, 23번 갑니다. 23번.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합니까? 취득의뢰인 일방한테 합니다. 일방한테. 쌍방이 아닙니다. 취득의뢰인한테. 일방한테 합니다. 자, 2번요.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매도 의뢰인, 임대인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3번. 그래서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소정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쌍방에 이를 교배된다. 3번 정답. 3번. 자, 4번은 뭐가 틀렸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이랍니다. 서명 및 날이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상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취득 및 이전에 따라 부담할 조세. 조세는 무슨 조세? 취득 조세. 취득 조세. 이전 조세는 양도세는 설명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24번. 공인중개사부상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수적 계약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뭘 묻는 문제입니까? 그 시기 묻죠? 그 시기. 그래서 암기법은 요때 한번 써먹는 거예요. 인물과 인권이 그 시기에서 확 개조했다. 요때 써먹는 거예요. 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인도 시기, 권리 이전 내용, 거래 금액, 기타 약정사항,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일, 조건계약, 조건계약. 자, 갑시다. 물건의 표시, 물, O. 거래 예정 금액, X.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자, 물건의 인도일시, O. 권리 이전 내용, O.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X. 그래서 리언과 지금 미엄은 어디서 나오죠?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사항. 자, 인적사항, O. 기타 약정사항, O.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O. 그래서, 자, 다시 하지만은, 일단 외우고요. 자, 외운 것을 문제 풀 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잘 외웠는데 문제 풀 때 틀렸습니다. 헛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헛공부. 외우는 목적이 문제 풀려고. 요때 한번 써보려고 지금 외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 25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병가되는 것은 됩니다. 자, 1번.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뭐죠? 3년 2천만 원. 행정처분 없음. 업무 정중에 업무를 했습니다. 개업공개사. 절대적 지소. 형벌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취득했습니다. 절대적 지소. 형벌 없음.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함을 사칭한 중개보전. 뭡니까 이거? 유사명칭 사칭입니다. 1년 1천만 원. 행정처분 없음. 근데 5번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기업공인사 3년 2천만 원 상대적 지수. 5번 정답. 술술 놔야 되겠죠? 행정처분법을 지겠습니다. 자, 26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탁금에 대해서 뭐가 있죠? 해수 제한했습니다. 맞고요. 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 장소로 제공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법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에도 각각 보정 추가해야 된다. 얼마? 1억 이상. 자, 4번에 지역 농협이 부동산 중개할 때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치해야 된다. 맞는데요. 자, 5번 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지 않다면 개업공개사는 거기에 따른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다시 말하지만 확인 설명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유상무상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보수를 받지 않을 때에서 면제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유무상 가리잖아요. 보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수와 관계 없습니다. 자, 27번 갑니다. 27번. 공인중개사법상, 자,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가 아닌 것은, 우리 자격정지 사유, 자, 소금계약을 서린이 서명 날인했다. 자, 1번. 자격정지 중에 이행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무조건 취소예요. 정지 중에 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사입니다. 자, 2번은 뭐죠? 설. 3번은 뭐죠? 계약. 4번은 금지행위. 5번은 인.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자, 28번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사례를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금정에는 뭐가 있죠? 거수매무, 간직상토. 자, 1번은 뭡니까? 직접거래. 2번은 뭡니까? 수. 실비는, 자, 아까 우리 했지만은, 실비는 항상 누구한테? 일방한테 받습니다. 쌍방 받으면 어떻게 된다? 수수료 초과, 보수 초과입니다. 수수료 초과. 자, 3번은 뭘까요?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위해서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이런 뭡니까? 거짓되네요. 자, 4번요.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그의 이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건 뭡니까?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5번은 뭘까요?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타인에게 매매 체결했다. 뭐죠? 투기 조장이에요. 투. 그래서 항상 거수매무, 간직상투. 자, 기억하세요. 자, 29번. 오늘 먼저 배우고 시험 치더라면 해도 몇 문제는 더 맞추겠죠? 자, 오늘 먼저. 여러분이 아마 행정처분과 행벌까지 했으면 더 많이 맞췄을 겁니다. 더 맞습니다. 자, 29번 갑시다.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교환일 때는 고액이다. 2번 동일한 멘트 몇 번 차야 되죠? 3번. 나왔습니까? 동일물, 동일 당사자, 동일기에 맞습니다. 자, 3번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가 다를 때는 뭘 기준하죠? 사무소 소재지. 자, 4번 지금 보세요. 중개대상물이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입니다. 아까 어떻게 구분했죠? 이상과 미만이죠? 주택률. 맞습니다. 이상과 미만.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주택 외에 대해서. 주택 외입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야 된다. 5번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30번 갑니다. 30번.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유사가 의뢰인으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총액을 냈습니다. 총액은 뭐죠? 곱하기 2 곱하기 2 총액입니다. 자, 보증금 3천에 월세 10만 원입니다. 한 사람 얼마? 5천입니다. 그럼 5천일 때는 그대로 가는 거죠. 5천 미만일 때는 70이고 5천일 때는 갑니다. 그래서 요율표를 보니까 0.5, 25만 원이에요. 근데 한도액은 얼마? 20만 원. 그럼 총액은 40. 오늘 먼저 배우고 풀었다면 다 맞췄을 건데, 그죠? 자, 보니까 딱 20만 원 해놨죠? 20만 원. 뭘 안 봤죠? 총액 안 봤다. 총액 안 봤다. 자, 30번 갑니다. 자, 기업공,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인사, 소속공인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사원, 묶어서 기업 등에 적용되는 것은, 자, 기업 등이라는 것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 이거는 간단하게 외워버리면 되죠? 금이 비결입니다. 금이 비결. 기업 등은 금이 비결입니다.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는 준수 대상은 누구다? 기업 등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문직업에서 품위 유지는 누굽니까? 기업과 소속이에요. 소속. 자, 그 다음에 갑시다. 32번에 기업공유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호와 봉사하는 한 존속된다. 맞고요. 자, 2번 봅시다. 분묘 기적적인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틀렸죠? 자, 다시 말하지만은 분묘 기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묘지는 어쩔 수 없어요. 있는 묘지는 그대로 인정하지만은 이 분묘를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합장 등을 위한 쌍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판례입니다. 맞는 판례입니다. 자, 33번 갑시다. 33번. 자, 이것도 실무에서 나오는데요. 기업공유사가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외국인이 토지 취득할 때 허가나 신고밖에 안 하는데 특히 이제 신고는 조심해야 되는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냐, 계약 외의 원인이냐, 그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계약 체결부터 60일입니다. 60일이고, 계약 외일 때는 취득일부터 6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1번 질문 보세요. 외국인이 경매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계약입니까? 계약외입니까? 계약외죠. 이때는 그러면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냐, 그죠? 대금 납부일부터. 대금 납부일부터. 몇 번 시험에 났어요, 이것도. 매각 결정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대금 납부일부터. 6월 이내야 된다. 6월 이내입니다. 자, 그럼 2번도 맞고요. 3번 봅시다. 외국인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 자, 부동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다. 우리 허가 받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야생, 문군. 야생, 문군. 문화재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취득할 때 외국인 토지법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임구어자. 기억나죠? 자, 맞습니다. 자, 34번 갑시다. 외국인 토지법.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조사한다. 맞습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관계는 등기 사항은 정비서 마세요. 근데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뭐라서? 시군조례에서. 토지 이용 계획서 확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입주 조건은 현장 확인 맞고요. 공법상 이용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맞습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요. 건폐율 용적률은 뭘 따다? 시군조례. 자, 35번 갑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다. 공동중개 참여한 기업은 모두 서명 민원하고 이인을 처구할 때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맞고요. 자, 이번에 내부시설,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뭐죠? 내벽하는 자료 요구하여 확인사항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보세요. 근저당에 설치된 물건은 실제 채무, 아니죠? 채권 최고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취득조세, 자, 세율 기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다시 정리하지만은 매매는 모두 다 기재합니다. 매매는 생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계약 특성상 생략 2가지가 있고 제외 1가지가 있습니다. 생략 2가지가 있고 제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자, 공시지가 또는 공법상 이용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요. 근데 아예 설명에서 빠져야 되는 거 뭐가 있죠? 취득조세입니다. 취득조세는 무슨 사항이다? 제외사항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건축물 방향은 주택인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에는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방향을 기재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36번. 자, 부동산 경매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됐습니다. 1번. 매각 기일에 허가할 매수인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그럼 유찰돼서 다시 경매를 할 때, 이때 경매를 말하죠? 세매각이래요, 세매각. 재매각은 뭐 안 했을 때? 잔금 납부 안 했을 때, 세매각입니다. 자, 2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 통지받은 대금 지급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대금 지급기한이 경과날로부터 취득한다. 틀렸죠? 납부 시점부터 취득합니다. 자, 정답은 3번요. 매각 허가 결정에서 불복해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다. 자, 공탁 10%. 자, 4번 보세요. 입찰에 참여한 자는 특별 매각 조건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기가 써낸 매시 신고 가격의 10% 납부해야 된다. 자, 경매에서는 10%가 2번 나옵니다. 10% 2번 나요. 10%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10%는 언제 나오느냐? 첫째가 입찰 보증금 10%가 있어요. 입찰 보증금 10% 있고, 좀 전에 봤죠? 항고할 때, 항고 공탁 10%가 있어요. 공탁 10%입니다. 자, 이것도 둘이 비교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입찰 보증금은 좀 전에 지금 봤지만 무슨 10%? 최저 매각가. 자기가 쓴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 공탁은 뭐죠? 매각 대금이에요. 최저가 아닙니다. 항상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가 10%.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자, 매각 결정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 명령 대상이 됩니다. 대항력 갖다 줍니다. 5번 틀리고요.
자, 37번 갑시다. 개업공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됐습니다.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1번 정답. 1번 정답. 자, 2번 봅니다.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틀리죠? 일정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소액일 때 임차 건물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에서. 3분의 1 아니죠? 2분의 1 범위에서. 자,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을 정할 때 갑과 을 모두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합니다. 임차인만. 체제 존속 기간이죠? 임차인만 주장합니다. 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일시사용 임대차임을 명백할 때도 적용된다. 틀렸죠? 일시사용 무상 임대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갑시다. 38번.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자, 주택임대차죠. 아파트 연립주택인 경우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 시도하지 못한다. 다가구는 어디? 지번. 아파트 연립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자, 지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배당 여부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합니까? 종료된 다음에 합니다. 종료된 다음에.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 보증금 등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되지 않는다. 새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일반 기업체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토지주택공사, 토주공, 지방공사가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다시 임대할 때는 예외적으로 대항력 인정된다. 자, 39번.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우리 매수신청은 언제 일만 하죠? 경매 당일입니다. 경매 당일일만 합니다. 경매 당일. 경매 당일만 대리할 수 있어요. 몇 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인데 인도 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당일이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공유자,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입찰배 작성 제출. 다음에 경매 당일입니다. 당일. 자, 마지막 문제 40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 임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6일부터 1일까지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몇 가지? 8가지. 자, 2번.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한. 제외가 아니죠? 포함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도 맞고요. 특히 5번 보세요. 계약 갱신 요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건은 무슨 상가?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건은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자, 막상 해설해 보니까 쉽죠? 단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스킬입니다. 스킬로. 자,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냐? 내가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 또 틀립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 푸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을 기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문제로서 다 맞추면 다행인데, 알더라도 실수로 틀리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알지만은 틀리서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 중에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틀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틀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고생하셨고. 자, 또 다음에 또 해설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